원내대표 선거도 했지만 최고위원도 이제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 강덕구 최고위원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강덕구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경남 김해 출신인데 어릴 때 일찌감치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 아버지가 석유 관련 회사에 다니셨는데 이제 70년대 후반인가 중후반 때 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가정 형편도 안 좋아져서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교를 중퇴를 했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성균관대 철학과까지 나왔는데 이 본인 말에 따르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신문 돌리면서 신문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정치가 이 세상을 바꾸는 이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고등학교 때 이제 광주항쟁 비디오 보면서 정치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제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민주당계 정당에서 이 경력을 쌓았고 98년에 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가지고 삼선 도의원을 지냈고요. 경기도의회 의장도 했고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연정 부지사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뭐 지방행정 전문가라는 또 평가를 좀 많이 받았고 21대 22대 이제 안양 만화에서 국회의원 당선됐고요. 이분이 보면 이제 최근 큰 이슈에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꽤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처음으로 뭐 조국 광복절 많이 특사 냈죠. 네. 이야기를 했고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첫 인사인데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를 처음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이분 뭐 윤석열 탄핵 최초 파이터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건희 일가 양평 공지구 의혹을 처음으로 이제 제기를 하게 됐고 그 2024년대에 이제 7월인가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의 밤 시민단체에서 탄핵의 밤 행사할 때 이 장소를 주선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 제명이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보면 약간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제 기성 정치인들처럼 국회의원이 한 번에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경기도 의원도 오래 하시면서 풀뿌리 정치를 익히신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이제 사실 저도 이 평화민주당이 있을 때는 정치권 근처도 안 갔었고 저는 이제 평화민주당 이후에 뭐 새천년 민주당 때 이제 정치부에 처음 왔는데 이분 되게 진짜로 바닥부터 다져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안양에서 이제 평민당 소속으로 지역 정가에서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총선 나가면 총선 후보자도 없고 뭐 시장 후보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뭐 내가 가방 못지도 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경기도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지 아무튼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안양 만ян에 그때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이 이 지역구로 내려오는데 이종걸 의원이 이제 자기는 이제 내리꽂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역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강덕구 의원을 보좌관으로 영입을 한 것으로 그랬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있었는데 있다 보면 사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보좌관이 보통 역량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의원들은 사방이 적이잖아요. 다음에 누가 나를 놀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약간 나중에 약간 좀 불편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덕구 의원이 2010년에 도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사실 이종걸 의원이 세게 밀었다기보다 자기 지역 그냥 본인이 센 거예요. 본인이 세서 됐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지역에서 탄탄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2016년 총선 때 이제 자기가 경선에 나가겠다. 근데 이미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종걸 의원을 이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종걸 의원이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 시절인데 이종걸 의원 당시 원내대표니까 이제 비대위원 그래가지고 그냥 이종걸 의원이 전략 공천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못 나가고 2020년도에 이종걸 의원하고 경선 붙어서 이기죠. 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냥 지역에서 되게 탄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최고위원 선거도 자기가 1등 했잖아요. 아마 지역을 다지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부터 도의원도 하고 의원도 하고 아주 지역에서 탄탄한 분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1등 최고위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왜 강덕구를 선택했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를 선호했을까를 궁금해하시는데 좀 어떤 면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번 선거가 이제 1인 2표제고 권리당원 50에 중앙위원 50인데 강덕구 의원이 이제 1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이제 중앙위원하고 권리당원에서 고른 득표율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이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풀뿌리 정치인 있고 자기 구력이 있고 당에서도 또 이제 입지를 계속 키워왔던 거에 이제 표심을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조직사무부총장을 해서 친명계라는 인식이 좀
강했고 그다음 뭐 이분이 또 내세우는 게 김민석 총리의 뭐 베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소구력을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또 하나 아까 그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좀 계속 이제 선명한 투쟁 행보를 보였잖아요. 이거는 뭐 개파를 떠나서 이분이 이제 이 사람 이제 최고위 시켜놓으면 적어도 이제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뭐 그런 기대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 덧붙이면 이제 강덕구 의원이 되게 좀 이슈 파이터 같고 막 세게 얘기하는 그런데 실제로 사석에서는 굉장히 샤이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믿기지는 않는데 되게 내성적이고 심지어 의원들하고도 잘 못 섞이고 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중앙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뻘쭘히 예, 하시는구나. 아니 계속 밀려난답니다. 양보하고 자기 사진 찍을 때마다 구석에 가서 있고 사석에서도 반말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닐 때도 손 이렇게 모으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슈가 생기면 사람이 돌변을 한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게 정치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니, 이야기 나온 네. 김에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분 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면 아까 이용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소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방의회에서 이제 밟아서 올라온 차곡차곡 밟아온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거칠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산전수적 다 겪어가지고 잡초 근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어떨 때 보면 이제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제 불독 같은 근성들도 강하다라는 게 이게 최근에 뭐 저기 뭐야 김민석 총리 청문회 앞두고 왜 이 주진우 의원이 왜 그렇죠. 김민석 그 저격수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강두구 최고가 이제 김민석 총리의 베프라고 하니까 본인에 나서가지고 이제 주진우 저격수로 나섰잖아요. 그래서 보면 무슨 병역 면제라든가 재산 문제 뭐 거침없어요. 심지어 아버지 네. 뭐 공안 검사 그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되게 또 불독 같은 면모를 보였고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국정감사 때 보면 그렇게 이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는 강덕구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가 떨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거꾸로 말을 하면 그만큼 이분이 이제 현안을 되게 잘 챙기고 국감을 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좌관도 해봤으니까 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원 기자 조금 샤이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지방의회로부터 올라온 의원들이 보면 샤이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친화력도 좋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동키호테 같은 면도 보이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던 후배 기자는 만났을 때 처음엔 진짜 쭈삣쭈삣하다가 좀 조금 친해지니까 바로 그냥 되게 특유의 친애를 발휘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성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맞는 게 저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통화를 좀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강덕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존댓말을 너무 심하게 쓰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분 나이가 63년생이에요. 사실 저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아마도 정치를 오래 한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분의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드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세 가지 점이 닮았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고학생 출신이라는 점,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기 힘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정말로 어렵게 자가 스스로 성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어서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투쟁력을 가진 분 같다. 그러니까 뭔가 적수가 생기면은 정말 끝장을 보는 이재명 다음이 강덕구 다음으로도 발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개를 아직 안 해주셨지만 이분 역시도 아재 개그가 심합니다. 상당히 아재 개그가 심해가지고 저희 방송 나와서도 사실은 실소를 이게 자아내는 아재 개그의 특성이라는 근데 보통 게 아재 개그 하는 게 이게 만들어진 개그라고요. 재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겨보려고 외워서 하는 개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웃겼는지 실소였는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두고 볼 일이지만 그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저는 느꼈고 여간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은 강덕구 하면 김민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 사실은 연임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은 김민석 후보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언론에 보면은 그냥 20년 베프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 이렇게 연원을 봤는데 2002년도에 김민석 다시 총리가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어떤 초장파 의원에 가까웠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여당 후보로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그때 이제 강득구 의원이 그 도의원 마지막이었나 봐요. 그 즈음에 이제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 뒤에서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 게 좀 이제 얘기가 되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 오면서 네. 그때 관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둘이 친했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김민석 그 총리가 사실 되게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잖아요. 뭐 이제 정몽준 캠프 갔다가 그렇습니다. 김민세가 됐다가 그다음에 좀 가정사로 어렵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럴 때마다 항상 옆을 지키고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항상 밥 먹고 뭐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석에서 하는 말이 김민석은 지도작가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현안에 대해서 고민한다.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 크게 쓰일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가깝고 이 강덕구 의원이 그 정세균계로 한때 분류됐었잖아요. 그것도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그래서. 정세균 돕자 이렇게 해서 네.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잘 나가던 시절 그리고 심산한 시절을 함께한 저로서는 인간 김민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구구현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참 정치적인 얘기고 좀 해석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고 좀 논란의 얘기가 되지만 조금 짚어드리자면 김민석 총리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김민석 서울시장론이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정치 많이 아시니까 알겠지만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을 나갈 마음이 없는데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대표를 나가는 거를 이제 좀 내켜하지 않는 정 대표 쪽에서 반대편에서 자꾸 얘기하는구나. 얘기를 흘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멀리 바라보자면 강덕구 최고위원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마 이 당이 좀 약간 삐그덕거리고 청와대하고 분명히 엇박자가 나는 게 저같이 일반 사람이 보기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뭐 돌쇠 같은 부분도 있으시고 충성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저 김민석 총리하고도 친하니까 그런 걸 좀 본인이 나서서 조정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김민석 의원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김민석을 굉장히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런 것 김민석과 같아요. 가깝고 이런 사람인데 김민석 총리는 다음에 당대표로 나가는 거를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김민석 총리가 나올 때 본인이 김민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것이고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관계가 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거는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좀 굴러가는데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강덕구 의원은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 각을 세우는 행위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안 하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 관심을 두는 부분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죠.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데 일단 여기서 하나만 더 짚으면 정청래 대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이는 당대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이미 정청래 계라는 게 좀 형성이 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를 이기고 그 정청래 대표가 또 연임을 하면 정청래 계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 세력이 불어나는데 그게 과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과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할까 아니면 좀 좀 내켜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덕구라는 사람은 자기 동지이자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김민석 총리를 위해서 자기가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것 같고 그럼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미래로 놓고 그냥 관측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벌써부터 막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